안녕하세요. 세상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서야 비로소 온전히 깨달은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5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언제까지나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과는 이혼을 앞두고 조정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참 어이도 없고 억울하기도 해서 같이 욕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너무 분하고 화가 나는데 복수를 잘한 건지 더 할 건 없는지 아주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이도 아빠랑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싶은데 그놈의 장손이 뭐라고 애 친권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전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더 크게 한 방 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작은 미술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반부터 성인반까지 운영을 하면서 토요일에는 원데이 체험 교실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업 정원에 맞춰 등록된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코로나로 다른 외출이 힘들어서인지 주말 체험반도 가득 차서 수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회사원보다는 수입이 더 나은 편이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수업 시간이 저녁 늦게까지 있고 주말에도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를 봐주시는 분들은 입주 도우미밖에 없어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장모님이 와주시면 어떨까? 혼자 지내시는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이참에 함께 지내면 당신도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라고 해주더군요. 고맙습니다. 사실 일도 제가 좋아서 계속하고 싶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저 결혼하니 혼자 지내셔서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를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 좋기도 했습니다. 남편과는 아는 언니가 소개해줘서 만나게 됐는데 약간 우유부단하고 느려도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지역도 같다 보니 자주 만나지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항상 절 먼저 생각해주며 제 편이 되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편이 아니어서 상처받는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었죠. 결혼을 약속하고 시부모님을 만나 뵐 때도 좋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좀 날카로우신 부분이 있었지만 시어머님은 한없이 자상하셨거든요. 주변에서 하도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시어머님께서만 좋으시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시누이를 만났는데 좀 무례하고 아나무인인 구석이 있었지만 이미 시집을 간 상태니 크게 상관할 게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댁과도 꽤 먼 거리에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때 더 살폈어야 했는데 그게 저의 큰 불찰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공인중개사 일을 함께 하셔서 항상 바쁘셨습니다. 일요일도 교회에 나가시느라 거의 뵙기가 힘들었죠. 바로 마주보는 아파트 단지에 사셨지만 크게 불편한 것 없이 지냈습니다. 가끔 시아버님이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하실 때만 빼고요. 그런데 저와 비슷하게 아이를 낳은 시누이가 항상 시댁에서 저희를 부르는 겁니다. 아주버님은 매번 출장이다 뭐다 바쁘시다면서 애 혼자 보기 힘들다고 저희 시댁에 와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니 병 날 것 같고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에 방문을 하신다면서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바쁘기도 하고 처음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 조카랑 놀게 해주나 보더라고요. 사촌 지간이니 만나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별말 안 했습니다. 또 그 시간 동안 엄마께서 쉬실 수도 있으니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마지막 수업에 정원이 차지 않아 폐강이 돼서 그날따라 일찍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들어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생각에 간식을 사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죠. 집에 와보니 조카가 와 있더군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보여야 할 남편이나 시누이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엄마께서 혼자 두 아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아들은 울면서 할머니한테 매달리는데 시누이의 딸을 안고 엄마께서 쩔쩔매고 계시는 겁니다. 엄마, 장서방은? 이라고 묻자 잠깐 나간다고 나갔어. 금방 올 거야. 라고 하시기에 그럼 형님은? 이라고 되물었더니 장서방이 애들 데리고 왔더라고.
너희 시누이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장서방 혼자 애 둘을 어떻게 보니? 그래서 데리고 왔다더라. 별말 하지 마. 라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씻겨 재울 시간이 됐는데도 남편과 시누이는 전화 한 번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어디야? 애 둘을 엄마한테 다 맡기고 어디 간 거야? 채빈이는 그렇다고 해도 당신은 우리 하울이라도 봐야지. 어디서 뭘 하길래 아직도 안 와? 라고 했더니 여보 미안. 장모님 많이 힘드셨다지? 지금 여기 누나네 집인데 일이 좀 생겼어. 지금 말하기는 그렇고 내가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라며 급하게 전화를 끊더군요. 분위기상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일단 아이들은 함께 재우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혹시나 저희가 다툴까봐 주무시러 가시면서도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밤 12시가 다 되어 지친 얼굴로 돌아온 남편을 보니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오늘 진짜 미안. 장모님께도 내가 내일 잘 말씀드릴게. 와서 쉬지도 못하고 힘들었지. 하기에 무슨 일이야? 형님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매형이 바람이 났더라고. 누나가 친정에 와 있으니 마음 놓고 그 여자랑 집에 드나든 모양이야. 그걸 본 동네 친구가 연락을 해줘서 나랑 갔는데 둘이 아무튼 그래서 현장을 잡았거든. 그 여자랑 머리채 잡고 싸우고 매형은 잘못했다고 빌면서도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그래서 또 난리가 나고 그러느라 늦어졌어. 일단 누나는 부모님 집에 데려다 놨는데 내일 아침에 채빈이 데리고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 라며 괴로워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정말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 후로 시누이는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살던 집도 친권과 양육권도 다 포기할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했답니다. 애도 안 만나도 된다며 그 여자랑 다시 출발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만난 사이였는데 헤어지지를 못하고 계속 만난 거였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의 부모님이 여자 집안 때문에 너무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누이와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를 잊지 못해 출장 핑계를 대며 계속 찾아가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겉도는 것 같으니 시누이도 그냥 집에 안 가고 친정에서 지내며 시간을 보냈던 거고요. 저희보다 3년 먼저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 걱정하다가 아이가 생겨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아주버님이 마음을 좀 잡을까 싶었는데 집에 더 안 들어와서 엄청 싸웠답니다. 그래서 더 집에 안 가고 친정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안 되기도 했고 또 남편의 누나이기도 하니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저희가 시누이와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기도 하고 했죠. 괜히 청승 떨고 있는 모습에 시부모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셨고요.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된 시누이는 전보다 더 예민해지고 신세 한탄을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애 봐줄 사람도 없어서 일도 못해. 올케는 좋겠다. 나처럼 생활비 안 받고 당당하게 쓸 수 있어서. 그 인간 돈 안 받고 싶은데 진짜 서럽다. 라며 저와의 처지를 비교하는 말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하는 건 다 자신의 아이도 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점은 더 심해졌죠. 어릴 적부터 영어에 대한 한이 있던 저라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좀 무리가 되긴 했지만 아주 못할 것도 없다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애는 그런 데 보낼 생각도 못한다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 자신의 누나를 본 남편은 여보가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 우리 하울이 그냥 채빈이랑 같은 유치원 보내자. 대신 하울이 영어 공부는 내가 더 일찍 들어와서 교재랑 보면서 시킬게. 누나가 많이 힘든가 봐. 이번 한 번만 우리가 좀 맞춰주자. 라고 하더군요. 이번 한 번만? 여보,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 매번 장난감도 같이 사야 하고 어디 여행도 우리끼리 못 가. 하다못해 외식도 우리끼리 못 하잖아. 같이 사는 우리 엄마랑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같이 다니면서 챙기잖아.
언제까지 형님 눈치를 봐?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애 교육 문제까지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해? 라며 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 그럼 채빈이도 영어 유치원 같이 보내달라잖아. 우리 그렇게까지 형편 안 되니까 조금만 양보하자는 거지.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양보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런데 계속 조를 텐데 어떻게 감당해? 라면서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 다 똑같지. 같이 자식 키우면서 조금씩 더 생각해줘. 베풀면서 산다 생각해야 나중에 하울이가 잘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시누이의 사정을 봐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이 방문 선생님 오시게 하기로 하고 한 발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부모님도 어려운 형편은 아니셨지만 노후 준비로 사놓으신 원룸 건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경황이 없으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기에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누이는 만족을 모르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 아이가 조카랑 TV 채널로 싸우기라도 할라치면 하울이는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잖아. 그러니까 채빈이한테 양보해. 라고 하기도 하고 올케는 좋겠다. 직업 있지. 애 봐주는 친정엄마 있지. 재산 물려줄 시부모 있지. 우리 채빈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새 며느리가 낳은 아들한테 푹 빠져서 울 채빈이는 나 몰라라 하는데 하며 자신과 아이의 처지를 비관하는 척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습니다. 조카 애도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는지 하울이가 때리는데 난 아빠가 없어서 이럴 수도 없어. 삼촌은 하울이 아빠니까 라는 말을 해 놀라서 아들에게 물어보니 때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는 때렸으니까 때렸다고 하겠지. 저 봐라. 지는 다 있다고 벌써부터 우리 채빈이 무시하는 거. 너희도 애 그렇게 키우지 마. 라며 분해하며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억울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희 하울이가 때렸으면 때렸다고 했겠죠. 왜 거짓말 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채빈이가 하울이 거 다 뺏고 때리고 하는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채빈이도 너무 오냐오냐해서 문제예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참나 지금 좀 사주고 했다고 생색내는 거야? 이래서 숙모는 남인 거야. 채빈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쩜 그래? 라고 하기에 형님 채빈이가 왜 불쌍해요? 아빠만 없지 다 있잖아요. 항상 곁에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요. 하울이야말로 엄마가 일하느라 곁에 없어서 안쓰러운데 매번 왜 채빈이만 감싸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야, 너 지금 우리 채빈이 놀리니? 너 진짜 무서운 애다. 어쩜 이혼 가정 애보다 너 아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야? 너도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이해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못됐네? 하며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누나도 좀 그만해. 우리 하울이도 양보할 만큼 했잖아. 채빈이 아빠 없어서 기죽는다고 어디 갈 때도 내가 손잡고 가잖아. 오히려 우리 하울이가 더 아빠 없는 애처럼 크거든. 정말 왜 그래? 서로 속상하게 하더니 시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속이 터질 것 같아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이들이 있어 더 큰 소리 내기도 그래서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는 하울이가 마음 많이 상했지. 미안하다. 괜히 심술이 나는 모양이야. 아직도. 그래도 너희가 많이 도와줘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정말 내가 면목이 없다. 하시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담아둘 수는 없는 일이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조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은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했고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에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재우며 아이와 하루 일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 근데 왜 채빈이는 자꾸 우리 할머니더러 가정부라고 불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는데? 하고 물으니 아까 우리 집에서 밥 먹는데 채빈이가 너희 할머니 가정부지? 라면서 가정부 손자니까 나는 거지라고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오늘 채빈이가 우리 집에 왔었어? 라고 묻자 채빈이 매일 우리 집에 오잖아. 와서 저녁 먹고 아빠가 데려다 주는데
엄마는 몰랐어? 오늘도 내 색연필 다 부러뜨렸어. 라고 하더군요. 머리가 핑 돌 정도로 화가 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잠이 들자 나와서 엄마 방에 갔습니다. 엄마, 채빈이 요즘 매일 와? 라고 물으니 당황하시며 하울이가 혼자 심심해하니까 내가 데리고 오라고 했어. 어차피 애는 하나 보나 둘 보나 똑같잖아. 그래서 유치원 하원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와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엄마, 진짜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는 방으로 왔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채빈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지. 오늘도 하울이 색연필 다 부러뜨렸다며? 당신은 우리 하울이보다 채빈이가 더 중요해? 애가 얼마나 치였으면 길을 못 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정부야? 하울이한테 가정부 손자라서 거지라고 했대. 아니 가정부한테 주듯이 돈이라도 주든가. 한 달에 겨우 60만 원 주면서 남의 애까지 맡겨? 당신 진짜 이럴래? 라며 다다다 쏴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니 나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데리고 오시는 것도 있고 누나도 누나 시간이 좀 생기니까 짜증을 덜 내기도 하고 해서 그랬지. 채빈이가 못된 말 하는 건 내가 얘기할게 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채빈이 절대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애를 맡길 거면 형님도 돈을 내시던가. 우리 엄마 뭐 호구야?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제야 알았다고 하는 남편을 진짜 한 대 확 쥐어받고 싶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신우이에게 전화해 따지고 싶었지만 한 번 더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점심을 먹고 학원에 나가버렸는데 신우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받았더니 야, 너 돈 달라 그랬니? 아니 딸내미가 시댁에 잘 보이면 좋은 거지. 무슨 돈? 와, 너 진짜 야박하다. 양육비 받아서 겨우 생활하는데 나한테 돈 뜯어내고 싶니? 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형님, 양심이 좀 있으세요? 생활비 한 푼 안 내시고 그 양육비로 형님 쇼핑 다 하시면서 채빈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거의 저희가 다 하잖아요. 유치원비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내주신다면서요? 자꾸 그렇게 앓는 소리만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환갑 넘으신 노인인데 혼자서 애 둘을 어떻게 보세요? 형님, 일도 안 하시는데 본인 애는 본인이 보세요. 라며 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악만 쓰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나가면서 엄마, 오늘부터는 절대 채빈이 데리고 오지 마. 나 분명히 말했어. 라고 신신당부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당신 누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 다시 말 안 해. 채빈이 오늘부터 우리 엄마한테 맡기지 마. 그렇게 안타까우면 당신이 그쪽으로 퇴근하고 애 봐줘. 우리 하울이랑 엄마 좀 그만 괴롭히고 라고 했더니 알았어. 누나한테 말 잘해볼게 라며 끊더군요.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저는 주변의 유치원에 모두 전화를 해 TO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평판이 좋아 전부터 옮기고 싶었던 유치원에 자리가 있더군요. 그래서 얼른 전원 신청을 하고 다니던 유치원에 퇴원 의사를 밝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가 유치원 옮길 때까지 집에서 아이가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엄마에게 말을 했죠. 그러자 엄마는 아휴, 애는 무슨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애 좀 봐주면 어떠니? 심술 맞아도 놀 때는 잘 놀더만. 너 그러고 시부모님 어떻게 볼래? 장서방 보기 불편해서 나는 어쩌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오갈 데 없어서 여기 지내는 거 아니고 있는 집 세 주고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도와주시는 건데 왜 그런 취급을 받아? 장서방도 처음엔 고맙다 하더니 점점 자기는 빠지고 집안일 엄마한테 다 시키잖아. 그 와중에 조카까지 맡기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시부모님한테 집값 갖는다고 생활비 안 내놓은 지도 6개월이 넘어. 그러면서 엄마 용돈을 더 챙기기를 해. 아주 괘씸해. 라며 말하는데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하울이가 워낙 순해서 하나도 안 힘들어. 채빈이 걔도 가끔 그러고. 그리고 장서방처럼 유순한 사람이 어디 있니? 너도 둥글게 해. 라며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엄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울이 유치원 옮길 거야. 채빈이랑 되도록 안 마주치게 하고 싶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라고 통보하듯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심은 있는지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 하울이 더 잘 보고 어머니 더 잘 도와드릴게. 당신 속 썩는 거 내가 다 알지. 그래도 핏줄이라고 누나가 안 돼 보였나 봐. 진짜 미안해. 라며 용서를 빌더군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겠지 싶어 그렇게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다음날 저녁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밤이 늦었지만 시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네가 얼마나 우리 무시했으면 감히 남매 사이를 갈라놔? 너 뭐하는 애냐? 하시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이미 가기 전부터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채빈이가 저희 하울이에게 너희 할머니 가정부라고 하면서 거지라고 했답니다. 하울이 학용품도 새로 바꿀 때마다 다 부러뜨리고요. 하울이는 무슨 죄인가요? 저희 엄마 고생시키고 제 아들 상처 주면서까지 채빈이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옮기고 만나지 않게 하면서 하울이와 저희 엄마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네가 감히? 라며 소리를 치려고 하시는 순간 어머님이 나서시며 여보, 그만해요. 우리 하울이가 맨날 기죽어 다니는 거 알면서 그래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이번에 바쁜 일만 지나면 이제 좀 쉴까 해. 그럼 내가 채빈이도 보고 할 테니 너는 너 하려는 거 해라. 사돈 어른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내가 참 면목이 없다. 라고 하시며 절 달래시더니 얼른 가보라고 하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어떻게 됐어? 아버지 집 빼라고 난리도 아니셨어. 많이 혼났어? 라며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 집에서 우리 꽁으로 살아? 당신이 갚고 있잖아. 빨리 갚는다고 생활비 안 가져온 게 6개월째야. 그럴 거면 다른 집 알아봐. 대출도 그렇게는 안 갚아. 라며 이야기를 하자. 사실은 누나 좀 빌려줬어. 누나 집 팔리면 갚는다고 그래서. 월세 내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내나 봐.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빌려줬어. 아버지께 그 얘기까지 한 건 아니지. 아버지 아시면 나 진짜 죽어. 말 안 했지?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 맞아? 하울이 아빠 맞냐고. 누가 보면 당신이 채빈이 아빠고 형님이 당신 와이프인 줄 알겠어.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라며 따졌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면서 이제 진짜 다신 안 그럴게. 진짜야. 아까 누나랑도 그래서 싸워서 아버지께서 화나신 거야. 이제 진짜 채빈이도 안 데리고 오고 돈도 안 빌려줄게. 생활비도 꼬박꼬박 내고 그러니까 화내지 마 여보. 라고 하더군요. 어이도 없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지만 무릎까지 꿇고 비는 모습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쇼였나 봅니다. 그 주 일요일 아침 일찍 벨이 울리더군요. 놀라서 나가보니 채빈이만 덩그러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빈아, 너 혼자 왔어? 라며 묻자 엄마가 데려다 줬어요. 아침은 뭐로 먹어요? 나 오늘 키즈 카페도 가고 싶은데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거니 받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교회에 계실 테고 남편을 깨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누나가 친구들하고 오늘 여행 간다고 딱 하루만 부탁한다고 하길래 안 된다고 했는데 딱 한 번만 봐달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빈이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거실로 나가보니 저희 엄마 방문에 서서 뭐해요? 나 배고프다고요. 그렇게 느려서 언제 밥해요?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채빈아, 하울이 할머니는 채빈이 밥 주는 사람 아니야. 하울이 할머니께서는 숙모를 도와주시는 건데 그렇게 예의 없이 굴면 밥은 없어. 너희 엄마도 안 챙기는 네 밥을 왜 여기서 소리를 지르며 찾니? 숙모는 그런 거 안 봐줄 거야. 조용히 하고 소파에 가서 앉아. 밥은 숙모가 차려줄게.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할 일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예배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 줄게. 그때 키즈 카페 가든지 해. 라고 단호히 이야기하니 눈치를 보며 얌전히 있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송채빈 임자 만났네. 오늘은 마음대로 안 될걸? 이라며 조카에게 장난을 걸더군요. 그 사이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아들이 조카를 보더니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러자 조카애가 갑자기 울면서 나 집에 갈 거야. 엄마 불러줘. 라더군요. 그래서 숙모도 그러고 싶은데 너희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가 참아야 해. 라며 아들을 내려놓고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시부모님께 연락해 교회로 조카를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옷을 챙겨 입으러 간 사이 조카 옷은 저희 엄마께서 입혀주시고 계셨고요. 저는 밥 먹은 걸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애가 저희 엄마에게 이 마귀 할멈 죽어라 하면서 주먹질을 막 하는 겁니다. 그걸 피하시면서 막던 저희 엄마 조카의 팔을 잡으셨고요. 저는 너 뭐 하는 거니? 라며 소리를 치는데 조카애가 갑자기 얼굴을 감싸며 아! 마귀 할멈이 나 핥혔어! 라며 울더군요. 남편이 나와보더니 아이고 상처났네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엄마가 얼굴 쪽에 손을 올리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어디에 긁혔는지 새끼 손톱보다 짧게 상처가 났더라고요. 엄마는 아이고 할머니가 그랬나? 미안, 아가 미안해 라며 달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 정신이 없더군요. 그래서 아이와 더 누워있자고 꼬셔서 누워있다가 남편이 오기에 채빈이는 괜찮아? 했더니 놀랐지 뭐 하고 별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일요일이 지나나 하며 저녁 준비를 하는데 벨이 울리더군요. 누군가 봤더니 신우이더군요. 아침에 일이 기분이 나빠 왔나 싶어 예감이 좋진 않았지만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어딨어? 나와! 라며 소리를 지르기에 형님 아침에도 그러시더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라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제 멱살을 잡으며 니들이 뭔데 불쌍한 내 새끼 얼굴에 상처를 내? 내 새끼 때리고 긁었다며? 내가 가만 안 둬. 어디 있어 이 늙은이? 하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형님 말 조심하세요. 그렇게 귀한 자식 밥도 굶기고 놀러 다니신 분이 할 소리는 아니죠. 기껏 밥 먹여서 옷 챙겨줬더니 행패 부린 건 채빈이에요. 그러다 혼자 긁힌 건데 누가 때려요 때리긴? 이라며 따졌더니 그동안에도 그렇게 애를 때리고 차별했다며? 안 그래도 불쌍한 내 새끼를 너가 시켰어? 그래? 하면서 제 멱살을 흔들더군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하울이 고모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지. 내가 누굴 때리고 괴롭혀. 정말 애 봐준 공은 없다고 너무하네. 라면서 나서셨습니다. 그러자 여기 있네. 가만 안 둬. 하면서 저희 엄마의 뺨을 내리치는 겁니다. 머리가 핑글하면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홈 CCTV가 생각이 나더군요. 뺨을 맞으신 엄마는 욱하셨는지 같이 달려들라고 하시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그 사이 신우이는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더군요. 신우이의 큰 소리에 놀란 아이를 데리고 방에 갔던 남편이 나와 신우이를 엄마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누나, 누가 그래? 채빈이가 그래?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소리야. 채빈이가 혼자 그런 거야. 왜 이래? 라며 막아서자 너도 한패야? 아주 너 장모만 중요하다 이거지. 너네 내가 가만 안 둬. 다 고소할 거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에 홈 CCTV가 있어요. 제가 나가서 아이 노는 거 보고 싶어서 달아놓은 건데 그거 봐요. 그리고 지금 찍힌 걸로 해서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고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졌는지 CCTV? 그런 걸 왜 달았어? 와, 너 무섭다. 너 너희 엄마도 감시하니? 라고 하기에 아이랑 통화도 못할 땐 그렇게라도 보고 싶어서 달았어요. 형님은 매일같이 계시니까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 있는 엄마는 그렇게라도 보고 싶어요. 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홈 CCTV의 존재를 모르던 남편도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간 자신이 아이 등한시하고 방에 가서 있는 거 제가 모른 줄 알았겠죠. 그러더니 본인 누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홈 CCTV 자동 녹화본에 가서 아침 일이랑 저녁에 일을 복사해 파일로 복사해 놓고
USB에도 옮겨 담았습니다. 혹시나 싶더라고요. 돌아온 남편에게는 파일로 저장된 화면만 보여주며 이것 봐. 엄마가 옷 입혀주고 때리니까 애 팔을 잡지. 어디 얼굴에 손을 대. 채빈이 걔는 왜 거짓말을 해? 라며 신경질을 냈더니 뒤돌아 있어서 잘 모르겠구먼. 스쳤을 수도 있지. 어떻게 장담해? 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 태도 뭐야? 그럼 엄마가 긁기라도 했다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 스쳤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파일 만들어서 뭐 할 건데? 진짜 고소라도 하게? 라고 하더라고요. 못할 게 뭐 있어? 왜? 누나라고 편드니? 우리 엄마 때리고 머리채 잡는 거 못 봤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라며 화를 냈더니 나도 할 만큼 했다. 당신도 그만하면 됐어. 우리 누나 불쌍하지도 않냐? 라고 하기에 안 불쌍해. 남편이 있어도 내 편이 아니고 지 조카랑 누나만 챙기는데 내가 더 불쌍하지. 나는 남편을 돈 벌어서 먹여 살리기까지 해야 하는데 형님은 양육비라도 받잖아. 했더니 한숨을 쉬며 나가버리더군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역시나 파일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USB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를 접수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 상담을 받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나 지금 고소했어. 당신이 누구 쪽인지 알고 나니 너무 분명하게 우리 이혼해야겠더라. 이혼 소송으로 할래? 합의로 할래? 합의 안 하면 다 뺏길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잘 생각해. 라며 전화를 끊고는 학원으로 가 수업을 마쳤습니다. 집에 와보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와 있더군요. 저희 엄마께 무릎을 꿇고 빌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일방 폭행이라 형사건이고요. 전 끝까지 할 거예요. 그간 형님이랑 채빈이 때문에 저희 엄마랑 하울이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저 더 한 것도 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은 혀를 차며 나가셨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우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부축하더니 나가더군요. 방으로 가 남편의 짐을 싸서 문 밖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별 반응 없이 집에 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댁으로 갔겠거니 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 하셨지만 제 앞에서만 제 편인 사람 필요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그 후로도 전화를 해서는 온갖 욕을 해대며 너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이혼녀 라기에 너처럼 전과자까지 된 인생망한 이혼녀는 아니니 걱정 말아라 라며 전화 끊어졌습니다. 재판은 약식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일방적인 침입과 폭행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신우는 정말 전과자가 되었죠.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면서 면접 교섭권만 인정해달라고 하여 2주에 한 번 주말 동안 만나게 합의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조정기간이 끝나고 남편과 살던 집은 팔려고 내놨습니다. 저와 아이, 엄마는 결혼 전 저희가 살던 집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기로 했고요. 다행히도 아이가 옮긴 유치원이랑 멀지 않아 아이는 또 유치원을 옮기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아이는 가끔 고모와 채빈이랑은 이제 안 만나냐며 확인을 합니다. 제 딴에도 굉장히 스트레스였겠죠. 만약 면접 교섭일에 혹시나 함께 보내게 한다면 그마저도 못 만나게 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그땐 소송을 해야겠지만 가능은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저는 아직도 신우이에게 열이 좀 받더라고요. 그쪽 변호사는 초범이고 이혼에 친정 부모님과 더부살이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고 상대적으로 풍족한 조카에게 자격지심을 느껴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변호하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조카애가 완전히 기죽어 사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아직도 화가 계속 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정도 했으니 마음을 다스려 볼까요? 아이 더 크기 전에 이렇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일까요? 정말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